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콩나물쌤이 나서서 물어봐드리는 콩나물 인터뷰 시간인데요. 역사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채널 이익주는 역사 채널에서 사람들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고 계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님 이익주 교수님을 오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콩나물쌤 채널 학부모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 있는 이익주입니다. 제가 연구도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TV 출연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또 이런 콩나물쌤 같은 이런 채널에 나와서 여러 학부모님들과 역사 공부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국사가 어른 할 것 없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한 해 응시 인원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서점에도 또 역사책 항상 늘 베스트에 있는데 역사 도대체 왜 배우는 걸까요? 역사의 필요가 무엇인가요? 역사는 필요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재밌어서 공부하는 거죠. 아마 어린이 여러분들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볼 때 자격증이 필요해서 그 시험 보겠어요? 역사가 재밌으니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내 공부가 어느 수준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는 거죠. 역사는 필요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필요가 있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이게 아주 묘미가 있죠. 그래서 역사는 다른 과목과 다릅니다. 역사는 재밌어서 공부한다. 이게 정답이죠. 재밌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또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사람들이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 네, 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얻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많이 하면 세상의 지식을 자연스럽게 많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역사 속에는 많아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왜 그러지? 왜 그랬을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게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역사를 한번 가정에서 상상을 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고 서로 싸웠는데 과연 누가 옳은 걸까?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미래를 상상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도움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재미있어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얻게 되더라 하는 것이 역사 공부입니다. 교수님, 이번에 명량에 이어서 또 노량이 개봉이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교수님이 전공하신 고려사와 관련된 고려 거란 전쟁도 요즘 TV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또 뭐 벌거벗은 한국사 이런 예능도 있는데 이런 TV 프로그램, 예능, 또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등학생이 역사를 공부하고 접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좋은 영화, 좋은 사극, 좋은 드라마, 좋은 역사 소설도 있고 이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역사는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한 걸음 들어와 보지 않고는 이게 재밌는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교과서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나 소설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이고 그걸 통해서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고 역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면 다 환영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그 드라마가 역사적인 사실에 충실할까? 아니면 좀 더 재밌게 만들려고 역사를 좀 이렇게 비틀기도 하고 없던 사실을 넣기도 하고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지 않으면 드라마가 아니에요. 작가는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뭔가를 창작하는 사람인데 역사적 사실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그게 사극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재밌게 보는 것은 좋은데 그걸 보면서 역사가 정말 이랬구나 마치 공부하듯이 이렇게 사극을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교수님, 그럼 지금 아이들 딱 겨울방학인데 아이들이 볼만한 영화 한 편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방학 중에 어린이들이 볼만한 역사 영화. 사실은 어린이들용 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화에서 아주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곱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그렇게 만들면 잘 안 봐요. 부모님 따라서 어른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게 되는데 좀 가려서 보게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화 중에 권장할 만한 것,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해진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고증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이순신이라는 한 위인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영화로 만들어진 거라 참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노량이라는 영화가 그 후속편이죠.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직 안 봐서, 그 영화를 추천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영화 중에 좀 어려운 영화 하나 있어요. 전에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대립군. 폭망한 영화라서 많이 안 보셨을 텐데요. 소재가 좋았고 영화가 아주 사실에 가까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화가 망했는지도 모르지만요.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가 독서를 지도할 때 좋은 책을 읽게 하잖아요. 이것처럼 영화도 좋은 영화를 가려서 보게 하는 세심한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아이들이 그러면 위인전을 통해서 역사를 접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게 좋은지 모르겠고, 좋다면 좀 읽을 만한 위인 혹시 몇 분 정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린이들이 역사를 접할 때 위인전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책을 읽는, 독서하는 습관도 기르고 내용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방법입니다. 위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쭉 기록을 해놓는 거잖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어린이들은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좀 더 그 위인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위인전을 계속 읽다 보면 나도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위인을 맞이하려면 어린이들에게 위인전 많이 읽게 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위인을 뒤집어 보는 연습도 필요해요. 그 위인 말고 다른 사람 눈으로 이 위인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 예를 들어 이순신이라는 위인이 있잖아요. 이순신을 통해서 임진왜란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순신 말고 다른 사람들, 뭐 유성룡의 눈으로 이순신을 본다던가, 또 심지어는 이순신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았던 원균을 통해서 이순신을 보고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지 이거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위인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생각 바꾸기, 입장 바꿔 생각하기, 여기까지 해보면 더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역사는 누구 한 사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기 자기 나름의 생각과 주장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어린이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동안에도 내 생각대로 살아나갈 일은 거의 없거든요. 여러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고 이 다른 생각들을 서로 조정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일이에요.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위인전, 당연히 이순신 장군이죠. 세종대왕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흠이 없는 위인들이에요. 논란이 없는 좋기만 한 위인들의 전기,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독서의 폭을 좀 넓혀보면은요, 사람마다 평가가 달라지는 위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영 장군과 이성계, 그렇죠? 정몽주와 정도전, 이분들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서로 싸우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는 위인전이 이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음에 올 위인전의 목록이 되는 거죠. 교수님,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배우고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사실은 이게 3번 반복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초등학생이 역사를 잘 공부한다는 거 어떤 걸까요? 그냥 지식을 막 많이 암기하는 게 역사를 잘 아는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수준의 역사를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이 단계가 달라지는 거죠. 사실은 한국사 공부는 고등학교에서 그치지 않아요. 평생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공부는 옛날과 지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이순신 장군이 어제 또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치 지금과 옛날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학교로 가면 이게 좀 달라져요. 아, 이순신 장군이 살던 그때는 지금과 다르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 세종대왕이 참 무식하셨어요. 아니 왜? 영어의 ABC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옛날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걸 알고 공부하는 게 중학교 단계의 역사 공부고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과 옛날이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드러나는 것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조까지를 공부하는 게 고등학교에서의 한국사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초등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를 잘하는 것, 초등학생 수준에서 잘해야 된다. 너무 어려운 것을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문화재에 대해서 한 지방의 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공부한 것, 이것이 초등학생다운 역사 공부입니다. 네, 교수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있잖아요. 이 시험의 수준을 봤을 때 초등학생 한번 도전해 볼 만할까요? 시험이 또 어떤 시험인지, 그리고 그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떤 초등학생들에게 아니면 더 자라서도 어떤 장점, 좋은 점이 있을까요?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그 말 그대로예요. 한국사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시험 보는 겁니다. 국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사실은 하나의 잔치처럼 국민 여러분은 한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이 시험 한번 봐보세요. 이래서 시작을 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한번 시험이 시작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그 점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을 보려면 일단 그 자격시험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시험이 치열해졌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재미로 보는 시험이죠. 그 시험의 본래 취지가 그러하다면 초등학생들이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 시험 나는 얼마나 지금 알고 있지? 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해서 그 시험 보는 건 얼마든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보려고 막 밤을 새서 공부한다거나 학원에 다닌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내 지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재미로 한번 평가하는 그런 시험 정도로 끝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시험 점수가 여기저기 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다시 따면 돼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격증을 따놓고 그걸 가지고 평생 쓰려고 하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잖아요. 다 잊어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 재미로 보세요. 한국사 공부 재밌게 하고 그 시험도 재미로 한번 봐보고 내가 2급이나 됐대, 내가 1급을 땄대, 그러면은 역사 신동났다고 집에서 이제 불고기 파티 한번 하고 이렇게 재미로 끝날 일이지, 너는 왜 공부를 했는데 2급이 안 됐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부담 없이 재미있게, 시험도 그렇게 공부도 그렇게. 저는 계속 이 주장을 합니다. 한국사 공부는 재미로 해야 된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네, 교수님. 네. 초등학생은 역사를 재미로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흥미가 없는 아이들, 역사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 좀 역사를 재밌게 하는 방법, 그리고 역사 공부를 좀 잘하는 법, 역사 공부 팁을 좀 주시겠습니까? 역사에 흥미 없는 어린이가 있을까요? 저는 흥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부담을 갖기 때문에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미있게 공부를 했으면 흥미가 없어질 리가 없죠. 너무 많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알려고 하세요. 자, 역사 공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사 공부는 어른이 돼서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나 저거 몰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돼요. 내가 지금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범위에서 재밌게 하려고만 하세요. 그 이상은 난 안 해도 돼. 이거는 어른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다 미루면 됩니다. 재미있는 정도 그 범위 안에서만 공부를 하세요. 이것이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 공부를 초등학교 다닐 때 하고 끝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중학교 가서는 그 수준에 맞는 역사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고등학교에 가면 역시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역사에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공부해 나간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극을 찾아서 보려고 하거나 또는 좋은 유튜브 방송에서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할 생각을 하게 돼요. 역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는 커다란 셈입니다. 자, 너무 어릴 때 지치지 말고 천천히 재밌게 공부를 해서 어른이 돼서도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초등학생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역사 공부하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 수준에 맞는 역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에게 너의 공부는 여기까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안심시켜주고 공부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무적 이순신을 감수하신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이익주 교수님을 모시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역사 교육에 대한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